생활과학교 시간입니다. 바다가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40%까지 품고 있다는 거. 이 얘기는 김일섭 고성해양심층수 연구원장님이 예전에 나오셨을 때 이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가 와서 해수 온도도 계속 올라가니까 이산화탄소를 바다가 예전처럼 흡수를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바다가 흡수를 많이 못하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기후위기는 더 가속화되고,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니까 바다는 점점 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못하고, 지금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다가 탄소 흡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 바다가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을까? 이걸 세계 각지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기후테크 순환경제 전문 매체 그리니엄의 윤원섭 에디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니엄의 윤원섭 에디터입니다. 예, 그 에디터님이 제가 오늘 얘기가 어려우니까 좀 이해를 못할까 봐 걱정이 되셔서 여러 가지 링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그리니엄 기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여기를 들어가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냥 포털 사이트에 그리니엄 이렇게 치면 되는 건가요? 네, 구글이나 네이버 다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실 네, 겁니다. 우리말로 그리니엄 하면 사이트가 뜨는데 여기 기사들이 여러분 재밌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윤원섭 에디터님이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국제 기사들인데요. 자, 그럼 먼저 그래서 바다가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로는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떨어진 바다의 탄소 흡수 능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 일단 이거를 해양 기반 탄소 제거 기술이라 부르는데요. 해양 기반 탄소 제거 기술, 네. 바다를 기반으로 해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런 거겠네요. 네. 지상에 나무를 심는 것처럼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대규모로 재배하거나 혹은 갯벌이나 맹그로 나무 같은 거를 이제 해양 생태계 자체를 복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최근에는 좀 더 직접적인 방식, 전기화학 기술로 바다의 산성도를 낮추고 알칼리성을 높여서 탄소 흡수 능력을 가속화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바다가 산성도를 낮추고 알칼리성을 높이면은 탄소를 더 많이 포집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바다의 산성도가 높아질수록 탄소 흡수 능력은 떨어지는 떨어지고요. 거고. 산호 같은 해양 생물의 면역력은 낮아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해양 기반 탄소 제거 기술, 이게 다른 기후 대응 방식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전 세계 바다 어디에서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어디서나 할 수 있다. 그렇죠. 지구 표면의 대부분은 바다다. 네. 확장성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네. 일단 바닷물이 대기보다 이산화탄소가 농축된 상태예요. 한 100배에서 150배 정도인데 이 공기 중에는 그럼 좀 퍼져 있는 거고 그쵸. 바다는 이거보다 100배 더 응집돼 있다. 그래서 더 적은 노력, 에너지를 더 적게 들여가지고 탄소를 포집해서 제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바다를 일종의 스펀지처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이 가득 찬 스펀지를 짜고 다시 물을 빨아들이는 형태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탄소 제거를 가속화한다. 아, 그럼 바다가 탄소를 많이 흡수한 다음에 그 탄소를 제거하고 또 바다가 많이 흡수를 하고 탄소를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기술로 기후위기에 좀 대응해보자 이런 얘기겠네요. 그 이 기술이 실제로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구현이 되고 있을까요? 이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론에 불과한 기술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관련 시험들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 스타트업 플래니터리라는 곳은 지금 알칼리성 물질을 해양에 투입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흡수 능력을 끌어올리는 기술을 연구 중이거든요. 플래니터리, 네. 캐나다 기업이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바다가 산성도가 높고 알칼리성이 낮을 때는 탄소를 많이 흡수를 못하니까 바다의 알칼리 성분을 늘려준다는 그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연구를 위해서 지난 8월 캐나다 대서양 최대 도시 앞바다에 네. 분홍색 염료를 뿌렸습니다. 분홍색 염료요? 네. 그 뭘 갖고 뿌린 거죠? 이제 분홍색 염료 사진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여러분 없는데 보이는 라디오, OBS 라디오 들어보시면은 지금 윤원섭 에디터님이 준비하신 사진 자료 보실 수 이게 있습니다. 바다가 진짜 분홍색으로 쫙 된 진짜 거잖아요. 저거는 완전 꽃분홍인데 지금. 이게 해류를 그 흐름을 추적하는데 보통 쓰이는 염료라고 해요. 환경에는 무해하고요. 네. 이게 실제 알칼리성 물질은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이게 실제 물질이 들어갈 경우 얼마나 멀리 이동할지를 알기 위해서 염료로 먼저 테스트를 한 거라 합니다. 해류의 이동을 보려고요. 그렇죠. 이 밖에도 미국 캡츠라, 에브카본 등 여러 스타트업들이 관련 설비를 운영 중에 있고요. 네. 지금 관련해서 세계 자금 흐름도 1년 사이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자금 흐름이라고 말씀하신 건 투자자들이 이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다. 그쵸. 이런 뜻이죠. 그럼 캡슐라나 에브카본에서는 어떤 관련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지 조금 더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는 앞서 설명했던 전기화학 기술을 연구 중에 있고요. 전기화학 네. 기술로. 플래니터리가 뭐 약을 투입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그 알칼리성 물질을 높인다면은 캡슐라나 에브카본은 인간의 투석과 같이 노폐물만 제거해준다. 그러니까 산성도만 낮춰준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게 그러면은 저희 항상 이런 질문하면 왠지 과학 기술을 꺼려하는 꼰대처럼 보일까봐 염려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걱정이 돼요. 저희가 20세기에 열심히 개발하고 발전했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으니까 과학 기술로 이런 탄소 제거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이 기술을 연구 중인 기업들은 본인의 기술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산제에 비유를 해요. 제산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속쓰림을 중화시키는 약이잖아요. 네. 이것처럼 알칼리성 물질이 바다 산성화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 위장약을 규제할 정책이나 국제 협약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바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으로 우리가 알칼리 물질을 뿌려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규제할 정책이나 국제 협약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강도로 어떤 물질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대부분 국가에서는 폐기물과 같은 해양 투기에 관련된 규제는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해양 기반 탄소 제거 관련한 제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으니까. 즉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뜻이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 물질들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의 기술이 모두 갑자기 무력화되는 얘긴데요.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른다. 해양 기반 탄소 제거 중에서도 이미 국제적으로 금지된 방식이 금지된 있습니다. 방식이 네, 있나요? 2008년에 금지가 됐고요. 네. 해양 CB라고 해가지고 바다에 일종의 철분 이제 비료를 뿌려가지고 네.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촉진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해서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뭐 부유화 현상이 그쵸. 적조 현상 이런 시험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해서 탄소를 포집하는데 그렇구나. 이게 너무 성장하면은 네. 해양 생태계 있는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숨을 못 쉬는 거죠. 위에서 그쵸. 햇빛을 차단하니까 산소가 못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실제 물속 산소를 고갈하는 적조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일단 금지가 됐고요. 실제로 2012년에 캐나다의 한 양식 기업이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적조 현상이 일어났고 우주에서도 그 바다색 변화한 게 보였다고 합니다. 빨간 바다색이 네. 우주에서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양 10이라고 해서 바다에 비료를 뿌려서 플랑크톤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플랑크톤들이 탄소를 포집하도록 하려고 했던 건 적조 현상 우려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안 하기로 했다. 네. 그러면 최근의 논란은 어떤 걸까요? 러닝 타이드라는 미국 스타트업이 있고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해조류 아까 말씀드렸던 해조류로 탄소를 포집하고 이거를 격리하려는 스타트업입니다. 해조류가 탄소 포집하면 그 해조류를 어떻게 격리하죠? 바다 밖으로 갖고 나오나요? 이게 나무 부표를 만들었는데요. 부표에 해조류 씨앗이 이제 붙어 있고 이게 바다에 떠내려갔을 때 해조류가 점점 자라면서 탄소를 포집하잖아요. 네. 무거워지면 나무 부표랑 같이 심해로 가라앉아 격리되는 아이디어입니다. 바다 깊숙이 가라앉는다. 탄소를 포집한 해조류가 그냥 심해에 그냥 가라앉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해조류가 심해에 가라앉히는 게 과연 괜찮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이건 저 말씀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다 속에
뭐 얕은 바다에서는 안 되고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그럼 괜찮은 건가 이런 게 이것도 쓰레기가 될 거 아니에요. 나무 부표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지난 8월 실험이 다른 문제로 논란이 됐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나무 부표가 아니라 폐목재 조각에 석회석 코팅, 그 알칼리 물질이거든요. 이게 이거를 조각한 나무 조각 1,000톤을 아이슬란드 앞바다에 가라앉혔습니다. 아, 여기 잠깐 이제 상상을 해보면 나무 부표에 해조류를 양식해가지고 얘네들이 탄소를 많이 포집하면 이걸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 있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거를 실험을 폐목재 조각에 해조류가 아니라 석회석을 코팅을 했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이건 쓰레기를 버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거 조금 더 말씀을 네, 드리면은 이게 원래는 미국 스타트업인데 아, 왜 네. 아이슬란드에서 가서 했을까요? 근데 전 지난번 나오셨을 때도 미국 스타트업이 다른 나라 앞에 가가지고 하다가 이게 미국에서도 걸렸죠. 금지가 됐고요. 아, 네. 그래서 캐나다 가서 하려는데 금지가 됐고요. 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는 정보 공유를 전제로 4년간 이거를 할 수 있게 설득을 받았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원래는 해조류 부표를 가라앉히는 게 맞는데 이게 워낙 논란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앞단계로서 지금 폐목재를 버렸는데 네. 사실상 이게 해양 폐기물을 버린 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똑같죠. 이야기가 나오죠. 아니 이거 진짜 이상한 얘기네요. 해조류는 안 된다고 했더니 석회석을 코팅해서 아, 그럼 석회석이 알칼리 물질이니까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잘못 퍼지면은 건설업자들이 우리 바다의 탄소 흡수력을 높여줄게 하고 막 석회석 건설 폐자재를 바다에 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때문에 어쨌든 이게 실제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요. 그렇네요. 네, 물론 앞서 언급한 지금 러닝타이드 같은 기업들 모두 이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러닝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 한 7명, 17명이 있고 그중에 네. 7명 정도가 해양 생태계 전문이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연구는 진행 중이고요. 네. 다른 기업들도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양 생태계, 바다가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더 늘려보자, 이렇게 발전시켜보자 하면 말씀해 주셨던 처음에 하려다 만 게 플랑크톤 많이 키우려다가 안 되겠구나. 그다음에 이 해조류를 부표에 키워갖고 띄워보내는 거 이것도 안 되겠구나 됐잖아요. 해조류 대신 우리 석회석을 발라보자.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 밖에 또 어떤 기술이 더 있을까요? 크게 한 6가지 기술로 일단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캡츄라, 뭐 에브카본 이런 곳들이 하고 있는 투석 방식의 기술이 일단은 가장 그나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에브카본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랑 싱가포르에서 실제 설비를 운영 중에 있고 네. 약 100kg 씩을 일단 탄소를 포집을 하고 있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탄소를 바다가 흡수한 탄소를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나머지 탄소를 또 더 흡수할 수 있게 한다는 원리면은 끄집어낸 탄소는 어디다 갖다 놓나요? 그거를 이제 또 비료로 활용하려는 방향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조금 더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해수가 파이프라인을 지나간다 상상을 해보세요. 네네. 여기에 전기화학 기술을 이제 딱 전기를 넣는 거죠. 이때 해수에서 산성도는 그때 낮아지고 알칼리성은 높아지는데 산물은 또 여기서 좀 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 방식이 어쨌든 아직은 연구 중인데 네. 실제로 그나마 성과를 보인 것 중 하나고 에브카본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국립연구소랑 같이 실제 실증 장비를 실험 중에 있고 이거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희망도 좀 생기고 걱정도 되고 하는데 오늘 이런 주제를 특별히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1년 전만 해도 이론에 불과했던 기술이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1년 만에 지금 이렇게 네. 1년 사이 세계 각지에서 연구가 활발했던 점 실증 단계 접어든 상태고요. 네. 한국에는 아직 없지만 관련 논문이나 연구가 일단 진행 중이고요. 네. 논란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높아졌던 얘기니까요. 탄소 제거의 필요성이 그만큼 절실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어쨌든 여러 불확실과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관리 감독과 시민들의 감시가 절실한 영역이란 말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에디터님이 항상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구현이 안 된 거지만 이게 곧 들어올 수 있으니까 확장될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정책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을 이걸 항상 미리 짚어주시니까 이 연구하거나 전문가분들이 그리니엄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서 그리니엄 치시면 에디터 윤 에디터님이 정리한 여러 이런 최신 기사들, 과학과 기후 위기 대응을 하는 과학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 IT 업계에 대한 기사들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뭐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청취자분들에게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나 인사하실 게 있다면? 사실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저는 이런 과학 기술이 기후 위기를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해양 기반 탄소 제거 같은 것들이요. 근데 네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있는 취약 계층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갈지 정말 모르겠다 싶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과학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요. 네. 윤원섭 에디터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에디터님한테 어울리는 노래로 골랐는데 인터뷰를 끝나고 틀게 되네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편적인 노래입니다.